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뉴스 기사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부터 그리고 수술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논란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은 테러당한 거예요. 테러당한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칼도 먹고 욕도 먹고 이거 뭐야 이게,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곰곰이 뜯어보니까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습부터 수술까지. 가고도에서 일단 피습을 당했죠. 가고도에서 이제 목에 상처를 입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뉴스 속보를 통해서 칼로 목을 찔렸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상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뉴스가 막 한 번에 싹 퍼졌죠. 근데 그 뒤에 이상하게 수술한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을 간대. 그래서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했고 이제 거기서 전원 요청을 해서 서울로 가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헬기를 타고 가는 것까진 좋은데 그 헬기마저도 서울대병원에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들섬에 있는 착륙장에서 헬기가 착륙한 다음에 다시 서울대로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이게 거의 사고가 난 다음에 5시간 이상 걸린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이거 아무리 좀 이재명이 안티도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다들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워낙에 응급 상황인 것처럼 또 뉴스가 났으니까. 근데 이게 5시간 동안 이게 버틸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 기름을 부은 그런 발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그리고 서울대에서 이재명의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한 그 내용이 뭔가 좀 들어보면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 일단 정청래가 뭐라고 했냐면 목은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후유증을 고려해서 잘하는 곳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부산에서 사고를 당했으니까 부산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이제 응급 상황이라면 맞는 건데, 정청래가 이거 목은 좀 민감한 부위고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잘하는 병원,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이 아닌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하는 곳으로 갈 거야? 그러면 부산은 못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울대에서 브리핑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했는데 왜 늦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울대 이 의사분이 밝힌 바로는 이제 환자의 동의가 없이는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의식이 있지가 않아가지고 의식을 이제 차린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느라고 좀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발언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의 수술에는 이제 혈관 쪽, 그러니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산대병원에 전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술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찬찬히 이제 잘 곱씹어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혈관외과 의사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부산대병원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전원 요청을 했기에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는 능력이 안 돼서 자기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받아줬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의사로서 할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업자 정신이 결여된 그런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저 새끼 병신이라서 내가 수술 대신 했어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거예요. 당시에 응급조치를 했던 부산대 의사는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당시 이송을 반대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목 부위가 민감한 부위는 맞고, 그리고 혈관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는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수술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수술이고, 그리고 상처를 안고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랬기 때문에 이송에 반대했다고 했지만 이재명 측에서 강력하게 서울로 이동하는 걸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서 했다라고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의 입장은 이재명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응급수술 준비까지 다 했으나 환자 본인이 서울 이송을 희망했기에 들어줬다,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고, 이제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부산대병원이 이송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환자가 강력히 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못하겠어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취지로 이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울대병원 입장은 부산대병원이 요청을 해서 받아줬다. 근데 거기다가 부산대병원이 이송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대병원에 요청을 할 때 이거 이 환자는 저희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환자여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왜냐면 실제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재명의 상태는 수술을 부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뭐 워낙에 본인이 원하니까 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니까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왜 서울대병원 의사가 사족을 붙여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부산대병원 의사를 개무시하는 발언을 했을까? 본인이 그렇게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라면 인성에 좀 문제가 있는 뭐 그런 내용이었고, 이게 브리핑 자료가 딴 데서 온 거라면 그걸 작성한 사람이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라던가 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요즘에 그 지방 의료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잖아요. 말도 많고 뭐 지방대 병원에서는 어떤 특정 과에서는 뭐 의사가 없어가지고 과가 아예 없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긴급 수술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병원에 선호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경기도, 예를 들어서 뭐 동탄 이런 데만 해도 동탄에 그 한림대병원 있거든요. 근데 그 한림대병원도 좀 못 믿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뭐 아산병원이라던가 세브란스라던가 서울대병원 뭐 이런 데로 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많아.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오늘 내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뭐 종양 같은 게 있는데요, 뭐 당장 수술하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종양이 있어 보이면 그 종양의 조직 검사를 해서 뭐 한 1, 2주 뒤에 조직 검사 결과 내용을 받고, 그게 만약에 이제 암 종양으로 판단이 되면 또 한 1, 2주나 뭐 교수랑 뭐 판단 시간 될 때 시간 잡아가지고 수술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도 뭐 한 달, 두 달 정도 뒤에 수술을 하는 그런 병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이 병원도 알아보고 저 병원도 알아보고 하다가 좀 잘한다는 병원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실제로는 그 실력은 담당 교수에 따른 것이지, 야 세브란스라고 다 잘한다? 뭐 아산병원이라고 다 잘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이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의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야. 의사라는 게 그래요. 그 의사가 요즘 의대에 좀 쏠림 현상이 있지만, 의사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진료 잘 보고 수술 잘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것도 수술 같은 것도 다 손재주라던가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뭐 대형 병원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원 요청을 왜 했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 들기는 해. 왜냐면은 이 혈관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난도의 수술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민주당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이게 엄청 뭐 잘하는 데서 받아야 돼가지고 서울로 왔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그런 얘기 자체가 부산대병원을 좀 엿먹이는 그런 발언이어가지고 좀 아무튼 좀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아, 이재명 측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산대병원 의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일단 경정맥이 손상된 건 맞아. 그거는 이제 칼에 의한 자상으로 이제 정맥이 손상이 됐는데, 이제 혈전, 그러니까 피딱지가 엉겨붙어가지고 추가 치료를 막아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여기 상처가 났어. 상처에서 피가 막 나오겠지. 근데 우리 뭐 외상 그냥 우리도 어디 손이나 발 까지고 그러면은 피 나면은 피가 나와서 공기 중에 접촉되면은 굳잖아. 혈소판 때문에 굳는단 말이야. 그래서 혈전이 생기면서 한마디로 딱지가 생겨. 딱지가 생기면 어느 정도 지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의 판단으로는 피딱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혈관에 있는 상처를 막아주고 있어서 일단 피는 더 안 나는 상황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 근데 이 혈전 제거하고 이 혈관을 다시 봉합하는 그런 수술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동을 하고 싶다는 거야. 서울에 가고 싶대.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당장은 출혈이 잡혀가지고 위험한 상태는 아닌데 만에 하나 이 혈전이 이동하는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이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아닌데 차에서 막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은 좀 위험하잖아. 그거는 위험한 거지. 왜냐면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데에서 피가 나버리면은 수술도 못하고 그냥 좀 위험한 상태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니까 별거 아닌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산대병원에서 그냥 하시라라고 했는데, 이게 간호의 편의성을 뭐 가족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정청래의 말대로 야 그래도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면은 부산대병원보다는 더 잘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서울대가 네임밸류가 높으니까 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서울로 아무튼 이동을 했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표면적으로는 가족이 있어서 아니면은 뭐 당무를 보기 위해서 서울로 이동한다는데, 뭐 요즘 세상에 핸드폰이나 뭐 정 안 되면은 줌 회의도 있고, 그리고 수술 받고 나서 하루 이틀 쉬다가 그때 이제 이동해도 되는 것이고, 뭐 그거는 다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가야 했는가라는 그런 문제점이 사람들이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이거야. 진짜 이게 응급 상황이었다면 부산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맞았다. 아니 이거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올 일이었나? 이게 진짜 응급이었으면 부산에서 했어야 응급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응급이 아니야, 뭐 당장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고 뭐 의식도 명료하고 했으니까
아 이거 응급이 아니었어. 그러면 헬기를 타면 안 됐다. 뭐 개인적으로 올라오던가 아니면은 뭐 사설 앰뷸런스 많이 있으니까 그걸 불러서 가는 게 맞았지 헬기를 굳이 타고 갔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된 거예요. 물론 이재명이 뭐 의전 서열 8위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이기 때문에 의전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상황이긴 해. 뭐 홍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이재명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니까 헬기 좀 탈 수 있지라고는 하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거예요. 헬기 탈 정도의 응급이면은 부산에서 수술을 받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변명은 모순에 빠진 거야. 무슨 얘기를 하든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왜냐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해명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아 내가 좀 서울에 잘하는 데서 받고 싶어갖고 그냥 급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지. 왜냐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하니까. 지금도 벌써 그러고 있잖아. 지금 각 지역의 의사협회에서 막 한마디씩 하고 있잖아.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심지어 전라도 광주에서조차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특권의식이자 내로남불의 정석이다. 광주의사회도 이재명 서울 이송을 비판했다. 근데 이재명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측은 야 병원 재이송이 위법이면 조사해라. 불법이면 조사해라. 아니 뭐 환자가 상황을 고려해서 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뭐 합법적인 건데 이게 뭐 법에 저촉되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이걸 불법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특권의식, 내로남불이라고 했지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지 않았어. 부산대병원 담당의조차도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아요. 동의서. 그 수술을 함에 있어서 뭔가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수술을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겨도 이제 뭐 의사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냐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수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받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자기가 의식이 없었던 상황도 아니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수술 동의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수술 동의를 안 하는데 부산대병원이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이재명을 눕혀가지고 수술을 하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수술을 안 맞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을 때 서울로 보내주세요. 서울병원으로 전원시켜주세요. 했으니까 부산대병원 의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역 의료 붕괴와 이재명의 공약 간 괴리로 인한 비판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이면 조사하래 이 말은 물타기야 물타기. 야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무도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어.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고 헬기를 탄 건 편법이고 그리고 이재명이 평소에 자기가 공약으로 가져왔던 그 공공의료하고는 좀 다른 맥락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약이 뭐였냐면은 공공의료 확충 4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필요한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대 신설, 지역의료기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등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면은 전국에 어디를 가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잖아. 막 부산에서 암 걸린 사람도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판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료의 접근성이 너무 서울에 편중되다 보니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것처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들,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본인은 그런 걸 믿지 않고 서울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비난의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와중에 친명, 찐명 줄서기와 그리고 괴담 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보복 운전으로 좀 이슈가 됐었던 이 이경 씨는 이 피스비 윤 대통령 때문이다. 아니 이게 윤석열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미친 사람이 가서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 목을 찌른 게 윤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어 이게 이해가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아직 공천 끝나지 않았다 이거지. 아직 공천 시즌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줄을 대려고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대리기사부터 빨리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없는 대리기사를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한번 있으면 데려보세요. 데려보시고 그리고 김의겸은 어떤 글을 썼느냐. 야,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살펴본 의사가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새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합니다. 불두덩이에 달궈지고 망치로 두들겨 맞으며 물렁한 무쇠가 단단하고 질긴 강철이 됩니다. 인간 이재명의 삶은 늘 고난의 골짜기와 시련의 벼랑길을 지나왔습니다. 그 고비고비를 넘으며 이재명은 강하고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천운이라고 했습니다. 천운은 하늘이 정한 운명입니다. 하늘이 이재명의 쓰임새를 예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이다지도 가혹하게 달려났겠습니까? 조용한 밤입니다. 오늘 밤 그가 새근새근 고요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 이거 보고 진짜 막 너무 막 닭살이 돋고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야 이제 공천호소인이야. 이게 공천호소인.
군산으로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이제 비례대표로 됐으니까 자기가 지역구가 없는 상황이니까 군산에 나가가지고 공천을 좀 받아갖고 국회의원을 더 해보고 싶은 이 흑석 김의겸 선생의 아주 눈물겨운 글을 아주 잘 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참 그런 게 이재명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살려줬다. 그러면 뭐 다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은 뭐 쓰임새가 없어서 죽은 건가? 좀 글을 쓰더라도 뭐 물론 지들끼리는 글 잘 썼네 뭐 이재명 역시 이재명 뭐 이렇겠지만 좀 다른 사람도 보는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는 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괴담이 나오기 시작했죠. 경찰은 단독 범행이라고 이제 결론 내린 거 아니고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김어준은 배우가 있다라고 계속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배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게 정치 관련된 테러범들은 자신만의 그런 의견이라던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테러를 자행한 이 부동산 중개사 이 아저씨는 뭔가 얘기가 없다. 근데 얘기가 없긴 왜 없어? 지금 그 8쪽짜리 자기의 변명문이란 거를 품에 품고 있었대잖아.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피습 조작설에 가짜뉴스 유포자 발본 세관해야 이게 약간 야권에서 여권을 저격해가지고 가짜뉴스 이거 여권에서 배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발본 세관해야 된다. 뭐 자기들 또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사건이든 제가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어느 사건이든 병신들이 있어요. 병신들 말도 안 되는 그 음모론 의혹을 제기하는 놈들이 있어. 심지어는 세월호 때는 인신공양설도 나왔던 나라예요. 이게 뭐였냐면은 물론 이제 세월호가 미국 잠수함이랑 충돌해가지고 잠수함이 자기 과실을 감추기 위해서 도망가가지고 그냥 침몰되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 뭐 그런 설도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당에 빠져가지고 그런 인신공양설 때문에 세월호를 침몰시킬 거다. 이런 얘기 김어준도 이런 얘기 했거든. 인신공양설 아니냐 이딴 개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리포트 테러 조작 리포트 대사가 테러를 당했을 때도 테러가 조작된 것이다. 이거는 좌파상 네티즌들이 테러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게 왜 조작설이냐면은 요 사진이 이거는 삼류 액션 영화에서나 나오는 연출이다. 이거는 조작된 사진이다. 이게 왜 말이 되냐? 이렇게 사진 찍은 게 말이 되냐라는 거하고 그리고 면도날을 면도날의 얼굴을 상처를 받은 위치와 엑스레이 사진이 다르다. 그런 얘기. 그리고 동맥이 잘리지도 않은데 피가 저렇게 철철 날 리가 없다. 그리고 피는 점성이 있어서 저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는다. 피는 끈적끈적한데 왜 저렇게 떨어지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그런 테러 조작설을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 그래 가짜뉴스 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그거를 일부 네티즌들의 헛소리를 그런 공식적인 뉴스로 갖고 와서 비판하는 척하면서 자기들끼리 결집하는 모습은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병신들 얘기를 왜 들어줘? 그냥 병신들 얘기는 무시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냥 자꾸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짓을 했는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습격범이 8쪽짜리 자기 변명문을 품에 품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였대요.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도 폭망하고 물론 이제 많이 올랐지만 21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폭망하고 경제도 파탄되고 그런데 제1야당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제일 큰 정치 집단에서 이재명 살리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안 좋은데 저 이재명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일단 이 사람이 부동산 운영이 어려워졌대요. 거기가 이제 아파트도 아니고 원룸 지역이고 매매도 잘 없을 거야. 원룸 건물 같은 거 매매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전월세는 싸니까 하나 좀 중개를 해도 수수료가 한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잘 중개하면은 잘하면 1,000만 원씩도 떨어지는데 여기는 한 건 해도 20만 원, 30만 원이니까 수수료가 돈이 안 되니까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됐을 거다. 실제로 그 부동산 월세가 밀려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올해 말까지 점포를 또 비워주기로 했다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대 야당에 대한 불만이 증폭됐을 거예요. 자기의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게 저놈들이 좀 정쟁을 그만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는데 맨날 방탄이니 조사니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이제 좀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런 불만이 이재명을 향하게 되고 그 이재명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한 거야.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못 살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 정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과대망상 그리고 희대적 요구를 자기가 들어주는 것이다. 자기가 큰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재명을 처단하겠다. 이런 과대망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 수준의 테러를 자행하게 된 거죠. 테러하는 영상을 저도 봤는데 머리에 이상한 왕관 나는 이재명인가? 그 왕관 쓰고 슬슬 다가가가지고 그냥 칼로 훅 찔렀잖아. 그게 조직된 그런 움직임도 아니고
계획은 했겠지. 어떻게 해서 찌르겠다라고 했지만 뭐 실제로 칼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게 그게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그 테러를 성공하지 못하고 약간의 상처를 입히는 수준에서 이제 끝났는데 다행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느 뭐 뒤에 배후 세력이 있었다? 그러면은 칼로 찌를 때는 이렇게 그냥 밀듯이 찌르면 안 되고 진짜 막 확 한 번에 이렇게 확 이 부분을 찌르야 되는 이렇게 뭐 훈련을 받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다가가서 그냥 휙 찌르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 수준의 테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후 세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배후 세력이 이런 사람한테는 그동안의 얘기를 다 그냥 다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제발 좀 서로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니 우파 지지자 뭐 그 테러범이 우파 지지자라고 하자고. 우파 지지자 중에 그 테러범은 정말 요 아주 그냥 거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우파 지지자 중에는 극우 세력도 있겠지.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좌파 지지자라고 해서 저는 모두 다 비난하진 않아요. 좌파 지지자도 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에 대한 문제라던가 환경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뭐 제기할 만하지. 그런 건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좌파 지지자 중에서 일부가 리포트 대사에 테러범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극좌의 편에 서서 진짜 뭐 주사파, 주체사상 신봉 그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종북을 한다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일부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 사람들만 보고 좌파 전체를 욕하진 않아요. 저는 요 사람들을 욕하는 거지 이런 다수의 좌파 지지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좌파 지지자분들도 요러한 일부 사람을 갖고 이 전체를 욕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전체를 욕하게 만들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선동에 빠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범이 있다고 해서 그 집단 전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테러범은 전체 중에 진짜 극히 일부야. 극히 일부. 그리고 생각이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돼. 우리는 정쟁을 통해서 이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 누구 의견이 더 나은지, 그리고 어떤 의견으로 해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지 서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편가르고 갈라치면서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확고한 지지층이 있어야 선거할 때 편하거든. 일단 내가 30% 40% 먹고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중도층에서 5% 10% 갖고 와서 과반을 가져가서 내가 당선이 된다, 내가 정권을 잡는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단 말이야.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사파, 그리고 요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항상 이야기하는 타락한 86 정치인들, 이걸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어 보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 그 86 정치인 이외에도 지금 뭐 30대 40대 그 더불어민주당의 뭐 한총련 출신이라던가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윗선에 눈에 든 다음에 한 자리 해먹어 보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좌파를 싫어하는 건데 물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저는 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뿐이지 좌파를 그냥 무작정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조건 좌파라고 싫어하는 게 아니야. 좌파의 의견 중에서도 들어줄 게 있어요. 근데 요런 사람들이 싫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하는 거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